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월요일 힘차게 출발해도 모자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큰 폭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특히 유럽, 또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초토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블랙 먼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근 한 10년 만인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1조 3천억의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 하락에 기폭제 역할을 하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게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 특히 이제 국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 한 4년 만에 30달러 미만으로 좀 떨어지는, 그죠? 장중에 이런 어떤 현상이 나오면서 또 DLF 관련된 기초자산 관련된 이런 파생 상품이 또 크게 문제가 될 거다. 뭐 이런 어떤 전망들까지 나오면서 시장 흐름은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자, 홍콩, 일본, 뭐 중국도 오늘 3% 정도 하락세로 좀 마감이 됐는데요. 다른 나라보다는 낙폭이 좀 심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중국도 오랜만에 3%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이 5%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자, 오늘 밤에 열릴 뭐 유럽이라든가 또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주제, 물론 시장의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뭐, 코스피가 오늘 1954포인트예요. 그죠? 그래서 몇 포인트가 지지선이 될 것인가, 다시 뭐 1900이 깨질 것인가. 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난번 작년 8월 달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 악재로 인해서 1900선이 잠깐 이탈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기준 2000포인트 아래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정상이 아닌 그런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사태들 때문에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지수를 바닥을 예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1900선이 살짝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그건 뭐 일시적이었었고요. 지금 2000포인트 아래에서, 그쵸? 오늘도 2000포인트 아래, 뭐,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쉽진 않았었고요. 특히 지금 여러분들, 뭐,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모든 매체, 뭐,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으면, 주식 그만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뭐 현금화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지금 현금화하는 거는 좀 늦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물론 고점에서 팔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제가 물론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좀 높았을 때 좀 현금하십시오라고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정도로 많이 빠질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가 최근에 뭐 금융위기 사태라든가 뭐 10년 전 얘기긴 합니다만 금융위기 때라든가 그보다 더 이전 수준이면 IMF 때 그런 어떠한 뭐 폭락, 뭐 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 침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그때와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지금 뭐 최악의 사태, 아주 굉장히 상상 가능한 최악의 어떠한 그런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거기도 적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과거의 금융위기라든가 그죠? 또 뭐 IMF라든가 그런 시점하고 비교하는 건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과거의 어떠한 뭐 짧은 이슈들 그런 부분하고 좀 비교해보는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뭐 어찌됐든 지금 지수가 몇 포인트가 바닥이다 뭐 어디에선 좀 사야 된다 또 어디까지 반등이 나온다 1차 지지선이 어떻다 이런 거는 저는 맞지도 않을 뿐더러 뭐 우연히 맞출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전혀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걸 알 수도 없고요. 그 예측한다라고 해서 뭐 차트 되고 전저점, 전고점, 뭐 거래량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뭐 패닉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글로벌 팬데믹 현상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어떠한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만 돌아서게 되면 또 금방 뭐 지금의 어떤 굉장히 힘든 그런 고통들이 또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뭐 제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글로벌 악재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몰라라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란 얘기예요. 각국이 지금 최대한, 그리고 점점 심해질수록 점점 더 강도 높은 그런 어떤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뭐 정부의 대처 방안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뭐 그죠? 조롱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건 좀 글쎄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찌 됐든 뭐 그 좀 뒷북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단 우리나라 정부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유럽, 뭐 아시아 전 세계에 있는 각국 정부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질병관리본부라고 얘기하는 또 전 세계 또 WTO라고 하는 이런 기관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어떠한 뒷북이라도, 그다음에 뭐 강도가 약하더라도 일단 조치를 취한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제 추경, 그죠? 12조 원 가까운 추경, 이게 부족할 거라고 본다면 더 추가로 편성해서 또 진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백신 개발이 됐던, 뭐 추경 예산이 됐던, 그죠? 금융 조치든, 금리 인하든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누가 이기겠냐라는 걸 보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여지껏 이런 악재들,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이게 심리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점점점 미리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시장만큼은. 그나마 중국하고 우리나라 먼저 맞았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WTO 같은 경우 그래요. 대한민국의 어떠한 그 진단 조치, 현재 이런 굉장히 큰 악재에 대한 어떤 조치들, 그죠? 뭐 검진이라든가 확진 환자 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보면 또 표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안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심리만 조금만 완화가 되게 되면, 그래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 그렇게 심각하게 전개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 뭐 이거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내가 현금을 가지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과연 이슈가 가장 중요하냐, 그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슈가 가장 중요하냐, 이슈와 관련된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외국인들이든 기관이든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아니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유하는 게 좋겠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정답은 없어요. 어떤 시점에서 이슈가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시점에서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시점에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럼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 내 포트폴리오를 그런 어떠한 주제로, 그렇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관련된 종목군들 여러 종목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일단 오늘 타이틀이 실적만 믿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태, 지금 현재 투자 심리, 지금 현재 글로벌 투자 환경이라고 본다면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뭐 1분기, 2분기, 3분기 예측치가 조금씩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실적이 약간 좀 삐끄덕거리고 좀 수정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종목군들은, 그렇죠, 우리가 더 물을 주던지, 그렇죠? 더 집중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이 난관을 잘 극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식시장 흐름, 뭐 외국인들이 얼마 팔았고 기관이 어떻게 되고 개인이 얼마 샀는지 이거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또 우리가 뭐 환율 시장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오늘 또 급등을 했죠. 다시 1,200원대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 차례 큰 폭으로 1,200원 이상, 지난 8월 달을 위협할 정도로, 그죠? 굉장히 치솟았을 때, 그때 이후로 또 급격하게, 물론 이제 미국의 선제적인 어떤 금리 인하 0.5%포인트로 인해서 달러화가 약세가 됐다라는 그런 영향도 있어서 크게 좀 밀렸습니다만, 다시 원달러 환율 차트가 1,200원 선을 넘어서면서 불안감을 또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글쎄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최근 들어서 낙폭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감산을 좀 의논을 했었습니다만, 러시아 쪽에서 감산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즉 또, 이 유가 관련해서도 치킨 게임이 나오지 않느냐. 그럼 니네 한번 죽어봐라 그러면서 또, 사우디가, 감산을 안 하고 오히려 증산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4월 달에. 그죠? 4월 달에 증산을 한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만, 자,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합니다만, 뭐, 이게 치킨 게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유가도 당분간은, 글쎄요, 뭐, 수급도 그렇고, 심리도 그렇고, 지금 뭐, 강세로 다시 반전이 되긴 어렵겠죠. 그렇게 본다면, 저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시점이다. 굉장히 불리한 시점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죠. 그쵸? 미국도, 큰 폭의 하락세 이후에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이 저점을 또 깨는 그런 모습이 나올 위험에 처해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먼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최근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을 좀 앞서가는, 먼저 선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심각한 프랑스도요,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상해종합주가지수 오늘 3%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그나마 우리가 글로벌 시장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먼저 반등을 줬고, 그 다음에 또 최근 들었으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던 중국 시장마저 3%의 하락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그죠? 이런 사태 증가세가 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쵸? 확진자 수가 조금씩 뭐 둔화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만, 그쵸?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 본다면 중국이나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 또한 또 교보제가 되고 또 바로미터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런 어떤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시장 흐름은 뭐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 종목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 그죠?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시젠 같은 종목이 있겠죠. 그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뭐 시젠이라든가 이제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시젠이라든가 또 수젠텍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이슈와 가장 부합되는 그런 종목군들. 자, 한번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은 사실 준비를 잘했던 종목이에요. 그죠? 올해 또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최근 이슈, 아주 강력한 이슈가 등장하면서, 시즌이 지난 주말부터 해서 시장과는 거꾸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거래량이 다소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모습이고요. 주가도 일단은, 신고가 부근, 지금 신고가, 종가상으로 신고가를 냈는데요. 부담스러운 시점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런 종목군들 최근 이슈, 만약에 이슈가 조금 꺾이면 이런 종목군들은 급락의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최근에 어떤 수급도 개인들만 공격적으로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물론 이슈가 지금 워낙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 매수는 굉장히 셀 거라고 보여집니다. 수젠텍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전혀 안 밀리고 있죠. 거래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갖다 주가가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거 판단은요, 그렇죠, 이슈와 상당히 밀접하다. 하지만 저는 이제 뭐 공격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이슈도요 굉장히 오래가는 이슈가 있고요, 또 짧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치 테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정치 테마, 또 무슨 뭐 우리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뭐 동물병, 이런 그 테마들은 좀 짧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길게 진행되는 테마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혁명이라든가 또 혁신 관련 이런 테마들은 굉장히 시세가 오래 갑니다. 수년씩 가는데요. 짧은 테마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이슈가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군들, 다소 좀 기술적으로는 부담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당장 짧은 시간 내에서는 시장과 상관없이 이런 이슈에 의해서 이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슈가 약해지게 되면, 그렇죠,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한진칼이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한진칼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영권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급까지 외국인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테마인 것 같습니다.
자, 한진칼 주가는 최근 들어 좀 밀렸어요. 그죠?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주가가 4만원대에서 100% 이상, 9만원 이상까지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얘도 사실 최근에 악재와는 전혀 무관하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이슈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올랐다가 또 이슈에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의 어떤 수급 관련된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한진칼 주식을 제일 많이 샀네요. 그죠? 이거는 이제 이슈도 해당되는 종목이고 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 수급을 이제 최근 5일 동안의 흐름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많이 오른 주식이 아니라, 그죠? 많이 오른 주식이 아니라, 그죠? 네. 덜 오른 종목군들, 경기 방어주를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이 한진칼도 많이 사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근데 이 종목은 이슈에 의한 또 매수지, 위치에 의한 외국인들 매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기관들은 최근 5일 동안 어땠나요? 그쵸? 하이닉스, 또 삼성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군들, 셀트리온 같은 종목군들을 많이 샀네요. 그죠? 바이오 종목군들.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고요. 그죠? 하이닉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어떤 수급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개인들은 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자, 코스닥은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은 네페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한국 사이버 결제, 뭐 이런 종목군들을 많이 샀고요. 기관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일 많이 샀네요. 오스코텍, 아무래도 그쵸. 뭐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안 오른 그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많이 샀죠. 그다음에 뭐 RFHIC 같은 5G, 그죠? 네페스 같은 종목군도 많이 샀고요. 개인들은 시젠 제일 많이 샀죠. JNTC 같은 에코프로비움 같은 이런 종목군들 이슈가 된 종목군들 많이 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한 달을 한번 볼게요. 한 달을 놓고 보면 코스닥은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가 솔브레인,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을 가장 많이 샀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페스, KMW 같은 종목군들. 개인들은 여전히 시젠을 제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떨까요? 코스피는 한진칼을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샀고요. 그죠? 뭐 카카오, 삼성전기 같은 종목도 매수를 많이 했고요. 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ETF를 제외하면 하이닉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종목을 많이 샀네요. 그죠? 개인들은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들을 많이 매수를 했고요.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뭐 몇 개 종목군들이 눈에 띄네요. 그쵸? 뭐 네페스도 보였고요. 뭐 알테오전도 보였고, 셀트리온 종목, 뭐 삼성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도 보였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이슈에도 부합이 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많았던. 근데 이거는 만약에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큰 매력이 지금 현재 있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이 워낙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물량도 많이 엉켜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은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알테오젠 같은 그런 종목군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도 꾸준히 주식공장 TV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최근의 흐름은 조금 부진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최근 악재와는 크게 부합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사적 신고가 위에서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은 특히 외국인들의 또 매수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급락의 위험성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의미가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가는 많이 높지만 만에 하나 좀 많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무방할 수 있는 그런 수급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사태가 아무래도 이 바이오 환경에는 좀 유리한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도 수급이 좋고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공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좋았던 셀트리온 관련주들, 지난주에도 주식공장TV에서 많이 다뤘던 종목인데요. 자, 셀트리온은 이제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쵸? 그동안에 좀 무겁게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일단 시청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완전히 밀려버렸잖아요. 그죠? 시총도 한 10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셀트리온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얘는 뭡니까? 이슈도 아니고요.
뭐 수급은 좀 들어가겠지만 네, 실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적이. 그죠? 셀트리온도 올해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실적, 또 내년도 실적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램시마, SC, 트룩시마, 호주마,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오늘 좋은 또 재료도 나왔는데, 시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급락 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오늘 3,500원 하락한 그런 모습도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고점을 넘어갔어요. 그죠? 장중에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뭐 지수가 밀리니까 어쩔 수 없었죠. 자,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 보세요. 실적, 그죠? 실적에 부합하는 종목군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한번 볼까요? 삼성바이오는 사실 최근에 조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좀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얘들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점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와 조금 달라요. 그죠? 이 바이오나 제약업종은 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롭죠. 여러분, 뭐,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가 소비는 안 하더라도 어때요? 아프면 약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치료를 안 받을 수는 없고, 병원에 입원 안 할 수 없고, 수술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처방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그나마 경기 침체한 좀 약간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불리하기 때문에 이슈도 오게 되면 수급이라든가 또 실적 이런 게 또 3박자가 합쳐지면서 또 시세를 뻗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뭐 저희 주식공장 TV를 통해서 삼성바이오라든가 또 셀트리온 관련된 얘기들은 뭐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 세 개, 이슈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실적 이 세 개 중에서는 지금 실적이 가장 부합을 하는 또 현 시점에서 가장 맞는 그런 종목군들이 바로 셀트리온 패밀리,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또 알테오젠 같은 이런 바이오 대표주들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군들의 흐름 여러분들 뭐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실적은 믿고 가자.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기 민감주들은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그렇죠. 실적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은 그나마 덜 수정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든 그런 시점에서 이슈도 중요하고 수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실적만 믿고 한번 우리가 가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유가 얘기는 앞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얘기이기 때문에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힘든 그런 시장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과거의 경험치를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현금 비중을 높이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죠? 주식 좀 팔고 한번 대비를 하자. 추가적인 하락에. 근데 결국 조정 시점에서 사는 그런 어떤 확률보다 회복되고 그 본전 가격 아니면 그보다 더 높게 사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 이거야.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과거 금융위기 때나 또 더 과거인 또 우리가 IT 버블 때, 그죠? IMF 때. 그런 어떤 시점에서도 결국은 이 우량주로 또 현재의 어떠한 그 이슈라든가 수급 또 실적 여기에 부합되는 그런 우량주, 양호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잘 보유하고 있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덜 손해를 보고 또 수익을 내면 더 많이 수익을 내는 그런 어떤 경험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도주가 아니고 또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소외된 종목군 오늘도 보시면 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세요. 뭐 건설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조선, 철강, 기계 이런 것들은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신저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도주 맥락들은 여러분 잘 좀 쥐고 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좀 힘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같은 날 좀 이렇게 방송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힘도 없고. 근데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나마 욕을 하시던 또 뭐 다른 나쁜 소리를 하시던 간에 그래도 기다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힘을 내서 좀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한테 힘을 주시면 저도 나름대로 힘을 내서 여러분들 힘을 드리는 방송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라든가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